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크게 배신당하고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부터 저와 결혼할 짝을 정해놓으셨다면서 단 한 번의 연애도 해본 적 없이 아버지의 말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정해주신 남자를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처음엔 연애를 못하게 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누가 나오든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생각으로 뭘 말하든 뚱하게 대답할 참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늦게 제 계획이 어긋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상대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후로도 연락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첫 연애를 시작했어요. 다만 조금 억울했던 건 저는 아버지가 연애는 안 된다고 막으시는 바람에 그 사람이 첫 연애였는데요. 그 사람은 두어 번 다른 사람을 만나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게 처음인데 그 사람의 처음은 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수준을 넘어서 순식간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주위의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는 아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친구들에게도 결혼식 날짜가 나오자마자 소개를 시켜줬는데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친구들은 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의견은 딱 반반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잘생겨서 부럽다는 반응과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연애도 한 번 안 해본 제가 일찍 결혼하는 게 못마땅한 친구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컸던 친구는 평소에도 저를 따라하기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날도 평소에 제가 자주 입는 옷과 비슷한 걸로 골라 입고 저와 비슷한 머리를 하고 왔죠. 원래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친구라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영향을 크게 받진 않았지만 너무 큰 소리로 제가 아깝다느니 결혼하지 말라느니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혜야,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벌써 결혼하기엔 너무 이르지. 너만 손해라니까? 저 남자는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겼는데 넌 이대로 결혼한다고? 결혼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똑 부러진 척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부족하다니까? 생각해봐. 결혼하고 나면 다른 남자는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유부녀만 되는 거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신경 꺼. 아니, 정말 저 남자친구분이 너무 바람기가 많게 생겨서 그래. 네가 뭘 한다고 평가질이야. 선 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최대한 조곤조곤하게 말하려곤 했지만 결국엔 화가 차올라 톡 쏘듯이 말을 하니 주위 친구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그 친구에게 말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분위기가 싸해진 채로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혼하고 나면 제가 별 볼 일 없어진다는 듯한 이야기에 화가 많이 났어요. 이미 결혼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 물을 수도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유난히 더 화가 났던 이유는 그 친구가 평소에도 저를 따라하면서 틈만 나면 자기가 저보다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싫어했기 때문이었죠. 그저 제 물건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수준은 거슬리지만 참고 넘어갈 수 있는 편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과대표였는데 저희 학번 애들이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불려가서 대신 혼나고 동기들한테도 수업 태도 관련해서 공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동기들이 수업 태도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그 동기에게 가서 교수님 수업하시는데 태도 바르게 하라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욕먹지 않냐면서 훈수를 두더라고요.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욕을 먹은 친구는 어리둥절해서 언제부터 제가 과대였냐고 묻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의견을 모아서 결제해놓고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돈을 받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턴 자기가 하겠다면서 늘 제가 하던 일을 자기가 대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도 아니어서 매번 돈이 모자란다며 저에게 몰래 빌려갔고요. 제 자리를 점점 빼앗아 가면서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 틈에 섞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꼭 그 실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이야기하며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차라리 그냥 멀리하자는 생각에 그냥 거리를 뒀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남자를 소개하는 자리인데 그 친구만 쏙 빼놓고 모이는 건 아닌 것 같아 불렀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저를 깎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 행복이 깨진 건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지 그 친구가 웃으며 제 앞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지혜야, 너 경주로 신혼여행 온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네? 너는 여기 왜 있어? 나 혼자 여행 왔지. 가을이라 쓸쓸해져서 그런가 혼자 여행이 하고 싶더라고. 아, 그래? 그럼 혼자 여행 재밌게 해. 아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저녁이나 먹자. 혼자 밥 먹는 건 외롭단 말이야. 형부도 괜찮으시죠? 네, 저는 상관없어요. 짜증이 솟구쳤지만 그래도 좋은 날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같이 호텔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어색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남편과 말하기 싫은 저를 대신해 그 친구는 식사를 하는 내내 혼자서 조잘조잘 잘만 떠들었죠. 형부, 지혜 대학교 다닐 때 과대였던 거 아세요? 그래서 동기 애들 중에 지혜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애들이 날 무서워했다고?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때 교수님한테 혼나고 와서 애들한테 수업 태도 똑바로 하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다른 애들도 너 눈치 엄청 보고. 저보다 자기가 더 깐깐하게 굴었다는 건 생각도 안 나는지 순식간에 저는 남들한테 엄하게 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혼자서 저에 대해서 어찌나 이야기하든지 반박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너는 몰랐겠지만 이라면서 제 말을 막아버리니 제 이야기인데도 저는 끼어들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죠.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제 친구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다 받아주고 있었고요. 결국엔 차에서 방에 올라와서 한참을 개원했었네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저녁 식사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희의 신혼여행 일정을 졸졸 따라다니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제가 화를 참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남편과 불국사를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는 먼저 와서 미리 다 둘러봤다면서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손목을 잡고 보여줄 게 있다면서 끌고 갔어요. 졸지에 불국사 한가운데 혼자 덜렁 남게 된 저는 화가 나서 그 둘을 따라갔죠. 따라가 보니 별것도 아닌 걸로 둘이서 깔깔대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 그걸 보고 두 사람을 찍더니 다가가서 연락처를 주면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로 신혼여행이라도 오셨나봐요. 두 분이 너무 예쁘셔서 사진 찍었는데 혹시 잡지에서도 괜찮을까요? 주소 적어주시면 사진이랑 잡지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신혼부부 같아 보여요? 정말요? 제가 뻔히 있는데도 마냥 재밌다는 듯이 웃고 있는 꼴을 보니 화가 절로 치밀어 올랐죠. 결국엔 거기서 저도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따져 물어버렸습니다. 저기요, 이 두 사람 신혼부부도 아니고 커플도 아니에요. 방금 찍으신 사진 쓰지도 마시고 보내지도 마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찍어도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신혼부부이신 줄 알고 별다른 말씀도 없으시길래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야, 넌 뭘 그렇게 사람 무한하게 말을 해? 지금 사람 무한하게 만든 건 너지. 남의 신혼여행 따라다니면서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 그래? 난 그냥 다 같이 다니면 더 재밌으니까. 하나도 재미없어. 너만 재밌겠지. 나도 네 신혼여행 따라다니면서 네 남편 손목 붙잡고 다녀볼까? 너 같으면 퍽이나 기분 좋겠다. 그치?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형부도 재밌게 같이 놀았잖아. 네가 예민한 거야. 그냥 같이 재밌게 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재밌게 노는 건 네 신혼여행에서나 하라고. 너 없었으면 우리 둘 다 재밌게 놀았겠지. 너 하나 기분 좋자고 내 기분 나빠야 되니?
내 신혼여행인데? 더는 할 말이 없자 입을 삐쭉 내밀고 마음이 안 든다는 듯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 내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이지? 그럼 나만 없으면 되는 거지? 당연하지.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네가 불편하게 만들었잖아. 한 번 더 확인 사살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 친구는 제가 아쉬워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지 휙 하고 돌아서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겨우 하루 남은 신혼여행은 찜찜한 기분으로 다녔고요.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눈치를 슬슬 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했었고요. 그동안 뭐든 저를 따라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혹시나 남편까지도 탐을 낼까 찝찝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매번 제가 물건이나 옷을 새로 사오면 별로라며 저평가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랑 똑같은 물건이나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면 비슷한 거라도 사오던 애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불안감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임재가 있다고 하니 경계심도 풀려버려서 남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워낙에 바쁜 사람이라 시간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은 진짜로 남자가 있는 게 맞냐고 의심하긴 했지만 엄청 구체적으로 데이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식으로 소개해주기는 남자 쪽에서 부담스러워한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서 그냥 남자친구가 있구나 하고 넘겼죠. 그리고 그 친구가 먼저 자기도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제 신혼여행 때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도 하는데 굳이 받아주지 않고 사이가 멀어져 봤자 얻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점점 친구들과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친구들은 대부분 미혼에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미 유부녀의 애엄마가 됐으니 서로 관심사도 다르고 이야기도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면서 친구들의 소식은 간간히 건너건너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제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오랜만에 아이들도 시댁에 맡기고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호텔 식당도 예약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어떤 여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여자는 저를 따라하던 대학 동기였습니다.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어머, 지혜야, 오랜만이다. 혹시 여기 사는 게 너야? 웬일이니? 나 오늘 여기 옆집으로 이사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어쩜 세상에. 뭐라고? 여기 옆집에? 혼자 이사 왔어? 지금은 혼잔데 곧 남자친구랑 살림 합치기로 했거든. 낮에 남편을 만나러 나가기 전에 밖이 잠깐 소란스럽다 싶어서 경비실에 물어보니 여자 혼자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라 혼자 살기엔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했었는데 그 신기한 여자가 그 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있구나. 이제 슬슬 살림 합쳐서 결혼하려고? 연애만 10년이나 했으니까 이제는 결혼해야지. 사실 뱃속에 아이도 생겼거든. 어머, 정말? 축하해. 남자친구랑 얼른 결혼해야 되겠네. 친구는 곧 결혼할 거라며 설레는 표정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신혼여행 때의 기억 때문인지 그 친구를 보고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어색하게 표정이 굳어선 제 옆에 멀뚱히 서 있다가 불편했는지 제 옆구리를 찌르며 얼른 들어가자고 저를 보챘습니다. 저 친구 예전에 그 친구 아니야? 당신 아직 연락하고 지내? 그럴 리가. 연락 안 한 지가 언젠데. 제 소문이... 아니다. 그냥 당신은 신경 끄고 그냥 적당히 상대해주고 무시해. 오래 상대해서 좋은 게 없어. 왜 말을 하다가 말아? 뭐 다른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야. 그냥 쓸데없는 말이었어. 어차피 이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다고 했으니 저는 신경 끄고 살기로 하고 그 후로도 딱히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또 예전 버릇이 점점 나오더라고요. 일도 안 하는지 틈만 나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저희 집에서 차 한잔하면 안 되냐면서 무작정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밀어낼 새도 없이 자기가 맛있는 쿠키집을 찾았다면서 쿠키를 사들고 와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저희 집 안을 구경했습니다. 저희 집이랑 친구 집이랑 구조가 그리 다를 바도 없는데 뭐가 그리 신기한지 저희 집 구석구석 열심히 또 살펴보더라고요.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설마 아직도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가전이야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니까 따라해봤자 그렇게 티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수상한 점은 자기는 그렇게 제 집을 막무가내로 들어오면서 자기는 남자친구가 남들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면서 저는 못 오게 막더라고요. 나도 너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누가 집에 오는 걸 엄청 싫어해. 근데 남자친구 집이 아니라 네 명의로 된 집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눈치 봐? 남자친구분은 여기 같이 사는 게 맞긴 해? 나 한 번도 안 마주친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사는 집이니까 조심해줘야지. 남자친구가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너는 못 보는 날이 많을 거야. 네 남자친구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아직까지도 그렇게 바쁘셔? 말해도 너는 모를 거야. 나중에 말해줄게. 그렇게 어딘가 찜찜했던 친구는 시간이 갈수록 또 예전 버릇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땐 제 귀걸이나 목걸이서부터 옷 입는 걸 따라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제 장바구니나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들을 따라 쓰더라고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장을 보고 들어오길래 인사만 하고 저도 집을 들어오려는데 저희 집에서 쓰는 식기랑 똑같은 세트를 사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만난 후론 제 옷이나 액세서리를 따라하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 순간 그 친구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론 괜히 그 친구가 집에 오려고 하면 곧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둘러대고 저희 집에 들이지 않았어요. 굳이 따라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집과 대체 얼마나 똑같이 해놓고 사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어떻게든 자기 집에는 못 오게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옆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남을 집에 들이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고 저는 못 오게 했으면서 다른 친구도 아닌 제 남편이 그 집을 들어갔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친구가 저에게만 숨기려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희 집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놔서 저만 못 오게 막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에게 그 집에 왜 갔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옆집에 혜진이 있는 거 알지? 당신 그 집엔 무슨 일로 갔었어? 혜진 씨 집? 내가 거길 왜 가? 간 적 없는데? 지우가 봤다고 하던데? 당신 그 집에서 나오다가 지우랑 마주쳤다며. 그때 말하는 거네. 혜진 씨랑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전등이 나가서 그런데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도와주러 간 거야. 그래. 난 몰랐네. 근데 왜 간 적도 없다고 해? 그야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나 괜히 의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 의심은 무슨 의심이야. 그게 아니라 혹시 그 집에 뭐 이상한 건 없었어? 어떤 거? 우리 집이랑 뭐 똑같은 게 있다거나 비슷하게 생긴 것들 말이야. 글쎄,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어컨이 똑같긴 하더라. 그거 말고 뭐 다른 조명이나 뭐 그런 건 없었어? 나도 그냥 화장실 전등만 갈아주고 나온 거라 기억이 잘 안 난다니까. 대체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그게 대학 때부터 혜진이가 날 따라하고 다녔거든. 그때는 어려서 그랬거니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릇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더니 얼마 안 지나서 그 그릇을 똑같이 사오더라고. 에이, 그릇이 예뻤을 수도 있지 뭐. 뭐 그런 걸로 그래. 옷 입는 걸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안 당해봐서 그렇다니까.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어느 순간 보면 완전히 내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럼 우리 집 그릇들 싹 바꿀까? 내가 다 사줄게. 됐어. 이제 못 따라하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바꿔?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 후로 저는 친구에게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저도 모르게 친구네 집에 신경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아빠 택배가 옆집까지 밀려나가 있었다면서 택배를 들고 왔어요. 받는 사람 이름도 남편이 맞고 전화번호도 맞는데 호수만 옆집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택배를 뜯어보니 아이들 앞에서는 보여주기 민망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황급히 그것들을 숨기고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당신 대체 뭘 산 거야? 애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런 물건을 택배로 시키면 어떡해? 무슨 물건? 나 택배 시킨 적 없는데? 시킨 적이 없기는 당신 이름이랑 번호도 맞는데 이거 당장 반품시켜. 남편은 도대체 무슨 물건을 말하는 거냐고 하다가 퇴근 후 집에 와서 그 물건들을 보고 자기도 놀라서 이게 대체 뭐냐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정말로 이런 건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도저히 어디서 주문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반품을 하는 것도 애매해서 남편이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차라리 그냥 버리고 진짜 주인이 찾아오면 돈으로 물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얼른 버리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가자마자 쓰레기를 더 버릴 게 생각이 나서 급하게 저도 쓰레기를 더 버리고 오려고 나갔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1층도 아니고 애매하게 3층에 멈춰 있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나가고 저도 바로 챙겨서 나온 거라 남편이 아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0층이 넘는 계단을 타고 내려갔을 리도 없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네 집에서 짧은 비명이 들려서 저도 모르게 친구네 집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다행히 가만히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온 건지 장난치면서 깨르르 우는 소리도 같이 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친구를 본 적이 없어서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안에서 남자친구의 목소리도 함께 들리더라고요. 괜히 궁금증이 생겨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자친구의 목소리며 말투가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다 친구네 집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남자친구의 이름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에 가로막혀 있어서 완전히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성규 씨라며 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비상문 쪽에서 숨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남편과 친구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친구 집을 나오는 남편을 붙잡았죠. 쓰레기 버리러 간다며 당신이 왜 여기서 나와? 너 쟤랑 그런 사이니? 그래 저 짐승 같은 물건도 네가 시킨 거 맞지? 야 이 몹쓸 놈아! 여보 아니야 그냥 이거는 저 집에서 시킨 걸 우리가 잘못 들고 온 거야. 뭘 잘못 시켜? 네 이름이랑 전화번호까지 쓰여 있는데 저쪽에서 시킨 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야 너도 나와봐. 저는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혀서 집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친구를 잡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 집이랑 구조도 완전히 똑같고 거실에 걸려있는 저희 웨딩 사진에서 얼굴만 친구 얼굴로 합성해 놓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거실 한가운데에서 굳어버렸어요. 대체 이게 뭐야?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애 아니야. 당신은 이 꼴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미쳤어? 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남편에게 욕을 퍼부으며 친구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야 그만해 나 임산부라고. 너 이거 임산부 폭행이야 알아? 임신? 그래 해명해봐 한번. 누구 앤데 뱃속에 애 아빠 내 남편인 거 맞아? 그래 맞아. 너 몰랐지? 나 10년 동안 네 남편이랑 만났어. 넌 아내로 난 여자친구였을 뿐이지. 솔직히 만난 기간은 너나 다를 바가 없잖아. 너 지금 뭐라고? 10년? 이게 정말 사실이야?
당신도 한번 말해봐. 남편은 제가 묻자 우물쭈물거리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었으면 단박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을 양반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저 몰래 10년이나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대로 도저히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있는 대로 부숴버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과 그 불륜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살면서 지를 소리를 다 질렀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소란스러우니 옆집이고 윗집이고 할 것 없이 열린 현관문 사이로 구경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을 때까지 악을 쓰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더는 살고 싶지도 않았는데 집에 들어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아들과 딸을 보고 제가 멍청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았지만 역겨워서 더는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고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할 자신은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하겠다고 결심했고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물론 이혼의 이유가 남편의 불륜이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아니,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애들도 있는데 이혼이 그렇게 쉬워? 애들은 생각도 안 하고 엄마도 없이 자랄 애들이 저 불쌍하지도 않아? 왜 엄마 없이 자라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건데요. 그리고 어머님보다 제가 훨씬 더 애들 생각하고 애들 엄마는 저니까 그런 말씀 하실 자격 없으세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애들을 키워? 애들 데리고 양육비나 뜯어먹을 생각인가 본데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해주고만 있을 것 같아? 저는 뭐 돈 없는 줄 아세요? 그깟 돈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나 세고 계신 분이 아이들 생각한다면서 말 꺼내는 거 안 부끄러우세요? 뭐라고? 아이고, 그래. 그깟 돈 없이 애들 잘 키울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면 그동안 네가 뭘 잘못한 건 없는지 돌아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어머님은 남이 때리면 내가 왜 맞았는지부터 생각하시는 분인가 본데 어머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아버님이 첩을 데려와도 왜 데려왔나 꼭 본인한테 이유 찾으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퍼부으시는 통에 저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던 분이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 역시 남편의 엄마인 건 감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보기만 해도 토악질이 절로 나오는 그 인간과 바로 이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 장난이냐며 화를 내던 시어머니도 남편과 그 불륜녀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알고 차라리 그쪽과 재혼하면 되겠다며 바로 저에게 얼른 이혼이나 하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바로 그 친구가 인터넷 도박 중독이라 모아놓은 돈은커녕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도박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아이를 낳으면서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와 인연을 끊은 거였거든요. 주위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려다니는 통에 다른 친구들도 모두 인연을 끊었다고 알고 있었고요. 거기다 취직도 했다 하면 3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게 일상이라 돈도 없고 아직까지도 가끔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을 받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건 몰랐는지 막상 저와 이혼하고 그 친구랑 살더니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저와 합치면 안 되냐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 우리 애들도 있는데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쳐야지, 응? 너는 생각이 10년 동안 짧았다가 나랑 이혼하니까 갑자기 길어지기라도 한 거야? 애들도 아빠 없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난 속이 다 시원해.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 살아. 그러면 양육비라도 안 받으면 안 될까?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한 번이라도 빼먹어봐. 바로 법원에 서류 제출할 거니까.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아예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뻔뻔하게 바람났던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이런 거지? 엿먹인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너 맨날 좋은 남편 만난 척 잘 사는 척 하더니 네 남편 가진 건 쥐뿔도 없고 성격도 찌질해서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일부러 나한테 넘기려고 좋은 척 한 거지? 내가 이럴 줄 알고. 네가 뭘 어쩔 줄을 알고 내가 그런 척을 해? 너 설마 하다 남편까지 따라하려고 내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넌 맨날 좋은 것만 걸치고 좋은 데만 갔잖아. 주변에도 다 너 좋아하는 사람들 뿐인데 너처럼 하면 나도 똑같이 좋아해줘야지. 왜 다들 넌 좋아하고 난 싫어하는 건데? 그게 내 알바니? 네가 뭘 해도 별로인가 보지 뭐. 무작정 남 따라한다고 다 되는 거면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되고 다 연예인이라도 되겠네. 그 친구는 아예 제 인생처럼 살고 싶어서 제가 남편을 소개해준 그날부터 남편과 따로 연락을 하면서 제 남편을 빼앗아 갔던 거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주저리 말하는 걸 중간에 안 듣고 끊어버렸죠. 그 후로 모든 연락처도 차단하고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의 것이 좋아 보여도 무작정 따라하기만 한다고 다 해결되면 그게 어디 자기 인생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본인 인생은 남을 따라하기보단 자신만의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